홍콩 시위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송환법, 범죄인 송환법 접었는데도 더 번진 홍콩 시위다. 그러자 외신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대 패배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위가 좀 계속되고 있어요. 자, 100만 명 이상이 어디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반중 시위를 벌였습니다. 홍콩에서 반중 시위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지시를 받는 람 행정관. 범죄인 인도법 논의 무기한 중단한다. 일단 철회를 한 건 아니고요. 보류를 한 겁니다. 계속된 시위에 한밤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홍콩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중단 정도 갖고 안 된다. 아예 철회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20대가 주축인 시위대, 법안 완전 철회, 그리고 람 장관 퇴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면은 단순히 이 송환법 하나 가지고만 이렇게 홍콩 시민들이 분노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홍콩인 분노를 키운 건 시진핑 비판책 낸 5명 실종 사건 때문이다.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다룬 이 책을 준비했었는데 책을 내지 못하고 관계자들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아래 지금 제목이 한 줄 딱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출판사, 서점 관계자 등 중국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아직도 실종 사태랍니다. 홍콩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환법을 계기로 이게 폭발을 한 겁니다. 여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협받는 홍콩의 민주주의다. 그래서 이 시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咁多人去企出嚟啦，咁其實就係好明顯嘅訴求啦，咁就係要求撤回惡法啦，問責官員係要下台啦。Discontinue our protest towards the government unless we can see the withdrawal of the bill. 네, 박성진 기자. 네. 오늘 보니까 패널 내부 소개도 제대로 못 드렸고요. 갑자기 속보 영상이 들어오게. 박성진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홍콩에는요, 2014년에 이른바 우산혁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우산혁명은 결국은 진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결과를 만들지 못했는데 5년이 흐른 지금 다시 그에 준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번 사태는 어떻게 결과를 맺을까요? 지금 여러 곳에서는 이제 진단하기 일단 홍콩 시민들의 승리로 일단 진단이 내렸지 않습니까? 어디에서는 또 이게 최대 피해자가 시진핑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중국 정부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중국 정부가 지금 주변 여건이 상당히 지금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중 무역 분쟁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 홍콩 사태로 인해 가지고 홍콩 민주화 시위로 인해 가지고 대만까지 가세해 가지고 상당히 국제적으로도 조금 불편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이달 말이면은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런 문제가 또 이슈화되고 그러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좋을 건 없거든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봤을 때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범죄인도 협정, 소위 송환법을 접었다고 보기에는 일단은 접었지만 다시 펼칠 겁니다, 분명하게. 철회는 아니고 일단 보류 상태예요. 이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을 보고 우리 중국을 보고 우리가 흔히 만만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례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게 좀 결이 다른 얘기 좀 들을 수 있지만은 이게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우리 고구려 역사, 만주 역사까지 전부 이 중국 역사에 편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중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교묘하게 더욱더 지금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제가 만나본 역사적 학자들과 역사 교수들의 우려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 서남 공정, 또 서북 공정 이렇게 예. 해가지고 티벳이라든지 신장 지구까지 이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그게 지금 세련된 방법으로 할 뿐이지 또 언젠가 표면화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홍콩시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지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포기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일국 양제 체제가 지금 50년 동안 이게 1997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충분히 고도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를 놓고 지금 홍콩 시민들과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2047년이 되면은 완전하게 이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보는 게 이제 홍콩 시민들 입장이고 그 전까지는 고도의 자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중국 정부는 47년까지 이 소프트 랜딩, 소위 점진적으로 중국화 시킨 다음에 완전하게 넘어간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모습이 계속 반복될 수 있고 그때마다 중국 당국은 살짝 양보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관철시키는 모습을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신 거네요.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분석은 그다지 이렇게 좋은 분석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요. 사실은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홍콩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감시가 대단한 걸로 그동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감시를 패서 어떻게 저렇게 대규모 시위, 어제 같은 건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저런 대규모 시위가 가능했을까? 그 부분을 분석한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봐주시죠. 넘겨주세요. 다음 기사. 이쪽입니다. 자, 현금 쓰고 마스크 쓰자. 홍콩 정부 감시 피하려 시위대는 흔적 지우기를 했다. 현금을 쓰게 되면요, 신용카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기록은 각각 그 쓴 사람이 어디를 다녔는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현금을 쓰면 모릅니다. 어디에 갔는지. 그리고 마스크를 쓰니까 누가 주동자인지, 누가 참여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신분 노출을 우려해 SNS도 안 한답니다. 그리고 SNS 앱을 다 지웠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최근에 뭐 중국이 AI 뭐 기술 이런 얘기하지만 사실 SNS가 점점 발달할수록 이런 감시 체제가 더 강화할 거다는데 홍콩 시민들 이번에 시위에 참가한 분들은요 SNS도 안 해서 그냥 이렇게 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이런 민주화 시위를 보면은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닙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람들끼리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그만큼 감시를 피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최영철 편집이요. 자, 이런 모습까지 있었군요.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겁니다. 인간의 욕망을 억누를 수 없죠. 사실 그 벤츠 S600 시리즈를 타다가 그리고 뭐 BMW 7 시리즈를 타다가 국산 경차를 갑자기 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타기가 매우 힘들겠죠. 인간의 욕망을 그렇게 막 눌러서 갑자기 확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산 경찰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부러 여유가 있지만. 10 중에 9명은 다르게 생각하겠죠. 그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했던 홍콩 사람들이 중국식 관리자본주의를 갑자기 들이대서는 중국 사람들의 그러한 요구를 홍콩 사람들이 욕망을 억누르고 그 길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시진핑의 중국도 홍콩 사람들의 저러한 태도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 결국 시진핑이 항복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시진핑은 계속해서 중국식 관리자본주의를 계속 홍콩에 억압을 하고 강제를 하겠지만 홍콩인들은 중국의 그것을 받아들이기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번에도 표시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홍콩 시민들의 갈등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점을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 경험한 자유와 민주에 대한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 인간 본능을 꺾었던 어떠한 압제 권력도 없다. 솔직히 저희 대한민국 헌정사만 봐도 박정희 정권이 18년 동안 긴 유신 체제를 갖지만 결국 우리 자유와 민주에 대한 갈망을 꺾을 수는 없었거든요. 우리가 민주화를 갖던 그러한 것들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중국식 관리자본주의도 결국엔 커다란 위기를 맞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도 민주화 과정을 보면 몇 차례 큰 혁명과 시위가 있었죠. 그리고 그게 몇 번을 거쳐 결국은
관철을 시켰는데 홍콩도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도 중국 당국이 진압에 나서는 건지 하여튼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